김우식의 수고벤 토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외국인들 오후에 강하게 들어왔대요. 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예, 매일 북한 얘기다, 일본 얘기다 좀 글로벌하게 놀았는데요. 이제 국내 얘기 좀 하죠. 10% 룰을 오늘 수급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맨날 엉뚱한 거 보느라고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드렸는데요. 이번 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죠. 10% 룰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회사에 그 지분을 10%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요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의무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데 10% 이상을 매수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걸 채운 이후가 더 중요하죠. 10%를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10% 채운 상태에서 단 한 주라도 매매가 있으면 매도가 있으면은 거의 즉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즉시 공시 한 5일 이내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죠. 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좀 부정적인 점을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귀찮죠. 매일 공시를 해야 되는 잘못하면은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나 또 그 전략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해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상당수 많은 종목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딱 9%만 채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게 개정이 되는데 즉시 공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5일 이내 공시가 아니라 이 공시 시점을 매 분기 말로 미뤄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매번 공시를 해야 되는 그 귀찮음도 없어지고 또 전략 노출 같은 경우도 그 전략의 노출 시점 자체가 많이 늦춰지죠.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 개정이 과연 대형주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중소형주에 유리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둘 다 유리합니다. 더 사자고 하는데 누가 불리하겠습니까만은 현재 9%만 채우고 있는 그 대형주들의 수급에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 관련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인 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세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에게 더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보통 기업의 어떤 지분 한 기업의 지분을 한 5에서 10%를 매집해버리면 그 세력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시세가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누가 5에서 10% 사버리면 누가 그 종목을 사겠습니까? 작은 종목. 누구 좋으라고 그 종목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안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전략 노출과 관련해서 중소형주의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특히나 매도를 할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대형주는 10% 룰을 적용받더라도 전략이 노출되더라도 충격이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10%의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1%만 팔고 싶어서 분할 매도하기 위해서 매도를 만주했는데 그게 공시에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대주주가 판다, 주요 주주가 판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 분할 매도 자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앞으로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저는 좀 보이고요. 물론 그 이번 개정 같은 경우는 일반 자산 운용사는 관계없고 연기금만 한정된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도 일단 분명히 중소형주에겐 유리한 어떤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10% 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순매수 패턴 보이고 있는지 함께 좀 묶어주시겠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단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냥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 모두 실적이 불안한 업종에 대해서는 회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단 외국인들 보시면은 서비스, 화학, 음식료 쪽에 매도가 나오고요. 운수 장비, 전기전자, 금융, 통신 등에서 전반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일단 매수 자체가 반갑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어제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잡히고 있고, 자, 현대차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자, KTNG 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한참 고생했죠. 지금은 수급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더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불안 업종에 대한 회피 현상이 더욱 강합니다. 오늘 그 매도 업종은 운수 장비, 건설,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매수 업종은 보니까 오전에는 거의 제약밖에 없네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그나마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비슷하죠? 자, 기아차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타 한솔, 제지, GK 같은 종목이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매매 패턴 살펴봤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폭탄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폭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 실적에 대해서 좀 부진업종,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이라도 의심이 들면은 일단은 회피하고 보자. 그건 절대로 낙폭 과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대응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의 중소형주 강세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소형주 수급이든 그런 쪽이든 여전히 역시 거래소한 틀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심을 여전히 가져도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탑픽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